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우리가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송집에 이어서 이제 별책 수행 경전을 독송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이 책에서도 마지막 경입니다. 분석경 가운데 사여의족의 분석이죠. 원래는 분석경이니까 그 독송집 본책의 제4장에 수록되어야 하겠지만, 사여의족에 대한 분석경은 오늘 보셨지만 굉장히 좀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25분씩 읽어도 이틀에 걸려서 읽어야 되는 긴 경이라 본책에서 빼가지고 별책 수행경전에 포함을 시켰죠. 자, 그래서 지난 여러 날 별책에 속한 대념처경, 신념처경, 입출식념경 세 개의 수행경전을 우리가 이번에 참 잘 공부를 했어요. 그간 보이지 않던 부분까지를 잘 보아서 세 개의 수행경전에 아주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겠고요. 이제 이어가지고 별책으로도 마지막인 사여의족에 대한 분석경입니다. 사여의족이라고 할 때는 여의족이 네 가지인 거죠. 자, 사실 이제 여기서 여의족, 여의 하면 뜻하는 대로, 의, 마음 먹는 대로 충족되는, 구족되는, 이런 의미가 네 개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여의족이란 말은 삼매와 노력의 행들을 갖춘 것,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대념처경에서도 염처하면서 네 개의 대상으로 신수신법 사념처 이래 하듯이 여의족도 삼매와 노력의 행들을 갖춘 여의족인데, 삼매가 네 단계로 진행되는 것을 설명하죠. 관심의 삼매, 정진의 삼매, 마음의 삼매, 관찰의 삼매, 이렇게 네 개의 삼매로 구성되는 삼매와 노력의 행들을 갖춘 여의족, 이래서 사여의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관심의 삼매와 노력의 행들을 갖춘 여의족, 정진의 삼매와 노력의 행들을 갖춘 여의족, 마음의 삼매와 노력의 행들을 갖춘 여의족, 관찰의 삼매와 노력의 행들을 갖춘 여의족, 이렇게 네 개의 여의족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경의 뒷부분 가면 이렇게 사여의족을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많이 행할 때 육신통을 성취한다 라고 해서 6가지 신통이 성취되니까 마지막 누진통에 의해서 깨달아 아락한다는 요런 구조를 보이죠. 뭐니 해도 사여의족이라는 것은 육신통을 성취한다라는 개념이어서 이제 많은 곳에서 이제 신통의 토대가 되는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사여의족을 갖고 많이 행할 때 육신통을 성취한다 라는 부분을 이제 눈여겨보게 되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삼매와 노력의 행들을 갖춘 여의족이다. 그래서 육신통의 성취로 나아간다 라는 구조에서 이제 삼매가 관심의 삼매, 정진의 삼매, 마음의 삼매, 관찰의 삼매, 네 단계의 삼매가 진행된다 라는 것을 좀 눈여겨봐야겠는데요. 이 관심, 정진, 마음, 관찰이라고 하는
네 단계의 삼매가 사실은 뭐 유사한 개념으로 사념처하고 연결이 되죠. 자, 사념처, 신수신법 이럴 때 입출직념경하고 우리 다 연결된 이제 사념처의 개념을 보면 신념처라는 것이 호흡 신념처 가운데 이제 호흡으로 기준을 하면 관심을 호흡이라는 대상으로 집중해서 호흡이란 집중을 떠나지 않게 될 때 그 관심이 호흡에 집중되어 가지고 신과 촉의 관계를 딱 묶어주고 거기서 떠나지 않는 요렇게 관심을 집중하는 일을 통해서 삼매에 드는 거죠. 그래서 그 관심이 얼마만큼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호흡 온몸을 경험하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호흡을 그러니까 신행의 진정, 호흡이 멈추는 데까지 제4선의 경지까지를 가는 거. 요게 호흡에서 신념처의 완성인데 그대로 찬다라가 욕탐으로 중심을 잡는 단계죠. 그러니까 그 욕탐, 찬다라가 탐을 싣고 온 관심 요래 되죠. 찬다. 그래서 신념처 관심에 의해서 하나의 대상,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딱 붙잡고 나의 모든 관심은 호흡에만 집중되는 거예요. 요런 관심에 의해서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드는 요게 이제 관심의 삼매. 사념처로 보면 신념처의 완성 과정. 그러니까 사념처의 그러니까 입출 호흡을 대상으로 하는 사념처의 완성 과정에서 볼 때 신념처 이렇게 되고요. 정진의 삼매라고 했는데 요건 뭐 그대로 이제 노력이라는 개념 그대로죠. 그래서 수념처에서 그 2차 인식으로 가서 2차 인식에서 상과 수라고 하는 심행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심행이 경험된 상태에서 심행을 진정한다 라고 해서 초선부터 무소유처까지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는 네, 요런 부분 이제 위리야 노력으로 설명하고 있죠.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아니죠. 이제 수념처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2차 인식의 현장을 경험하고 진정하는 요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마음의 삼매라고 하는 데에서는 이제 심념처의 완성 과정하고 견주면 심을 경험하고 그 경험된 심에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해서 법을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마라의 지배력에서 힘을 풀려나게 하는 여기까지 마음의 삼매 이렇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렇게 드러난 법에 대해서 무상무화를 관찰하는 법의 윗바사나 요거 관찰의 삼매 이렇게 신수신법하고 관심 정진 마음과 관찰의 삼매 하구가 대응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신수신법 사념처에 의한 삼매라는 개념으로 삼매가 제시되면
그 삼매와 노력의 행들을 갖춘 여의족. 이렇게 이제 사여의족이 소개가 되죠. 자, 그러면서 경의 시작에서는 이렇게 사여의족을 닦고 많이 행할 때 커다란 결실, 커다란 이익이 있다. 커다란 결실, 커다란 이익 하는 것은 입출신경경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이렇게 바른 깨달음의 길을 갈 때, 모두, 큰 결실, 큰 이익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여의족을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할 때 커다란 결실과 커다란 이익이 있는가? 라고 해서 어떻게 닦고 많이 행하느냐 하는 구체적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자, 그것을 이제 관심과 노력과 마음과 관찰의 4단계 삼매의 진행에 맞추어서 하나의 정형된 틀을 그대로 반복해 주죠.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관심의 삼매와 노력의 행들을 갖춘 여의족을 닦는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여의족이죠. 그러면서 그 내용이 이렇게 나의 관심은 지나치게 움츠러들지도 않을 것이고 지나치게 뻗치지도 않을 것이다. 안으로 수축하지도 않을 것이고 밖으로 흩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먼저처럼 나중을, 나중처럼 먼저를 이라며 선후의 상을 가진 자로 머문다. 아래처럼 위로, 위처럼 아래로 라며 머물고 낮처럼 밤을, 밤처럼 낮을 이라며 머문다. 이렇게 열려있고 덮여있지 않은 심으로 빛나는 심을 닦는다 라고 해서 관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마음이 열려있다, 덮여있지 않다. 그래서 빛나는 마음을 닦는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정진의 삼매, 마음의 삼매, 관찰의 삼매에 동일한 과정이 제시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경은 다시 각각의, 그러니까 관심과 노력, 정진과 마음과 관찰 4가지 삼매에 대해서 요 순서를 그대로 다시 설명을 해주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관심의 삼매와 관련해서 무엇이 지나치게 움츠러든 관심인가? 게으름과 함께하고 게으름과 연결된 관심. 그러니까 이 관심이 게을러. 관심이라는 게 집중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호흡을 붙잡죠. 오직 신과 촉, 요 관계를 묶어주자. 강하게 묶어주어서 신내입처가 촉외입처를, 마음이 호흡이라는 대상을 놓치지 않게 강하게 묶어주자. 요걸 해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관심이 게으름과 함께하고 게으름과 연결되어 있다. 게으르니까 그 일을 못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나치게 움츠러든 관심이라고 부른다라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어서 무엇이 지나치게 뻗친 관심인가? 들뜸과 함께하고 들뜸과 연결된 관심, 이것이 지나치게 뻗친 관심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대상을 묶어주자. 그런데 게을러가지고 대상을 묶는 일을 못해도 안 된다. 그런데 대상을 묶어주자라고 하면서 이게 뭐든지 그렇잖아요. 무언가를 이래 잡으면 잘 잡을 만큼 적당한 힘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거를 딱 잡은 상태에서도 잡아야지 하고 힘을 주다 보면 어떻게 해요? 붙잡고 있는 게 깨지기도 하잖아요. 부서지기도 하잖아요. 지나치게 붙잡으면 안 된다 라는 의미죠. 무엇이 지나치게 뻗친 관심인가?
들뜸과 함께하고 들뜸과 연결된 관심. 게으른 것도 안 되지만 이 관심이 너무 들떠가지고 의욕만 앞서가지고 들떠가지고 지나치게 붙잡는 요런 거 지나치게 뻗친 관심이다. 들뜸과 함께하고 들뜸과 연결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안으로 수축한 관심 이렇게 되었어요. 이 관심이 또 안으로 수축되었다. 바깥쪽으로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이 대상들에 대해서 움츠러들었다 또는 지나치게 뻗쳤다 라고 밖으로 대상과 관련해서 문제 상황도 있지만 이제 안으로 내 자신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죠. 내 자신이 해태 혼침과 함께하고 해태 혼침과 연결된 관심 이래가지고 안으로 내가 게으르고 무기력한 이런 해태 혼침의 내 안으로 해태 혼침에 묶여 있는 이제 이런 상태를 안으로 수축한 관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밖으로 흩어진 관심인가 해서 밖으로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에 대해 계속해서 흩어지고 계속해서 확산한 관심 이렇게 나오죠. 잠깐만요. 요게 어저께 우리가 그 개요의 분석 보았는데요. 개요의 분석에서도 보면 부처님이 수행의 개요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아위키땅 아위사땅 아위키땅 아위사땅 위키또 위사또 아누위키또 아누위사또 라고 해서 위키따하고 위사따라는 말을 개요의 분석경과 사여의적 분석경이 같이 쓰고 있는데 요거를 제가 개요의 분석경에서는 식이 밖으로 흩어지거나 산란하지 않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흩어지고 계속해서 확산한 관심 이래서 흩어지고 확산했다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군요. 흩어진다.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니까 색성향 미촉으로 이 물질들로 관심이 호흡을 딱 묶어주지 않고 색성향 미촉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 밖으로 흩어진다. 그런데 위샀다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분석경에서는 제가 확산한다라고 번역했고 개요의 분석에서는 산란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확산과 산란 이거를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 단어인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하여간 저는 요거를 그러니까 욕탐이 호흡을 묶어주는데 묶어주는 일을 잘 못해가지고 색성향 미촉으로 흩어진다.
밖으로 흩어진다. 이렇게 하고 그런가 하면 관심이 그 욕탐이 관심이 호흡을 묶었다 해도 욕탐이니까 관심이 싣고 오는 탐진치 사유의 상황이 그대로 실려와 가지고 호흡을 묶어준 상태에서 관찰할 때에 그 질적인 차이, 어떤 사유의 상태를 싣고 왔느냐, 어떤 탐진치가 실려왔느냐에 따라서 호흡을 밖으로 흩어지지는 않아서 호흡을 붙잡았다라고 해도 이 붙잡은 상태에서 사유의 상태가 작용하고 있는 이제 요 부분으로 개요의 분석경에서는 제가 산란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보니까 이 분석경에서는 동일한 단어를 확산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근데 이건 그 의미는 이렇게 두 가지. 붙잡아서 흩어지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사유를 싣고 와서 사유 때문에 산란한 마음, 요 산란한 상태를 사유를 제어한다, 탐진치를 제어하는 일을 통해서 그 산란한 마음 상태를 진정하는 거, 요게 관심의 자리에서 닦아나가는 요거죠. 확산이라고 하는 게 좋을지 산란이라고 하는 게 좋을지는 좀 더 고민해서 통일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개요의 분석경에서 수행에 정말 개요로 골격을 말해주는 거랑 사여의적 분석에서 그 자리를 설명하는 거 일치해야겠는데, 의미로는 그렇게 욕탐이 오면서 관심 자체가 묶어주는 거, 흩어지지 않게 한다. 실려오는 사유 상태 탐진치가 묶인 상태에서의 산란함, 이렇게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이죠. 자, 일단 오늘은 이렇게 그 관심에서 움츠러들었다, 뻗쳤다, 수축했다, 흩어졌다 하는 요 네 가지 부분 좀 살펴보았고, 뭐 내일 다시 월요일 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부분들 월요일 날 뭐 이거는 뭐 이건 요 하나의 어떤 설명 체계가 그 관심과 노력과 심과 관찰 네 개에서 반복되는 거니까 그렇게 월요일 날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52분이 되었네요. 오늘 음력 9월 23일 포살일입니다. 포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